135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135페이지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35페이지 기출문제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동중개한 경우 한 명 명의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다만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물건 매매계약 모두 신고해야 된다. 제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안 한다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보조는 대행할 수 없고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일이 즉 매매계약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27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가로 안에 매매는 30일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한 번 더 해야 된다. X라고요. 한 번만 하면 끝이죠. 같은 신고관청에 똑같은 물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 했다면 특례에 의해서 또 60일 이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X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문제 좀 한번 풀어보십시오. 관련 파트 한두 문제씩 풀어보는 게 좋아요. 다 못 풀더라도 그때. 자, 그러면 다시 주택임대차 신고 394 기본서 394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아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입니다. 주택법상은 오피스텔 같은 거는 준주택이죠. 주택법상은.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피스텔도. 자, 그 다음에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제외한다. 그 외에 모두 전국 모두 신고해야 된다. 경기도 양평군 신고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도 신고해야 되죠. 옹진군 강화군도 신고해야 됩니다. 투표 사전투표하고 오셨어요? 아니, 빨간 옷 입어가지고 혹시 특정 정당 선거운동 하나 싶어가지고. 내일까지 사전투표죠. 지금은 1번, 2번 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2번은 사전투표는 사기다 이런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하지 말자는 취지였는데 오늘은 다 하자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는 오늘 내일. 사전투표 하려면 좀 멀리 찾아가야 되더라고. 저도 맨날 사전투표 했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내일도 안 하고 그냥 본투표한 날은 집에 아파트에 있더라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 어디 아파트에 하여튼 들어오더라고. 이거 투표하는 데가. 근데 사전투표는 아파트까지 안 오죠. 동주민센터 정도까지는 가야 되죠. 번거롭기는 하더라고요. 투표하면서 뭐 누구 찍었는지 이런 거 SNS 올리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찍은지는 모르게 도장은 뭐 1번에 찍은지 2번에 찍은지 그런 건 안 보여야 돼요. 모르고 또 그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찍었 투표하러 갔다 이런 건 올려도 상관없죠. 누구 찍었단 말만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사실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거는 2024년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처벌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는 뭐 현실적인 건 안 나오겠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계속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이론적으로 옛날에 계약한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는 없고 거래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알려만 주면 되겠죠. 또 안 알려줬다,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 확인설명서나 이런 거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못 들었다 소리는 못하겠죠. 증거가 중요하니까. 자,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우리 교과서 395페이지 박스 맨 밑에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읽어만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주택현황, 계약 내용, 계약 갱신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요구에 해당할 여부도 적어야 됩니다. 갱신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2년 지나고 나서 2년 연장계약서 써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안 적고 새로 그냥 옛날 거 찢어버리고 새로 계약서 적으면 그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계약 문구에 따라서. 그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또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연수교육을 하러 다니보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 딴지 오래된 분들은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같은 걸 지금 최근에 바뀐 판례가 집을 팔아먹어버리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팔면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새 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라 할 수 있다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유권에서 하고는 달리. 자, 주택이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만든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해 줄 수는 있지만 해줄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되고 만약 정정신청, 해제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해제 변경신고는 해제 변경 등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더 연장해 주면서 월차임 정감 없이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5% 정도 올리죠. 올렸으면 신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어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이 경우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야 되고요. 만약 계약서가 없으면 구두계약을 했다면 신고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으면 이 법상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 신고는 3개월 이내 합니다. 사실은. 그럼 좀 모순이에요. 우리는 30일 이내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3개월 이내 했으면 이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는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접수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확정일자 원래 받으려면 600원인가 얼마 돈 내야 돼요. 동주민센터에. 근데 이거는 낼 필요도 없어요. 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돈도 안 내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정체계 이런 거는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 그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직거래인 경우 당사자 한 명이 신고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해야 되고, 중개거래라도 개공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해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신고는 안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대요. 이게 위임장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업로드해야 되고, 골이 아파가지고 그냥 전입신고하러 가세요. 그냥 이렇게 알려만 주는 게 차라리 낫다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위임장 같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개업공개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권 이런 거 받아야 되나 봐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해제신고인데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읍면농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9%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입니다. 자,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든 부동산거래 신고든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예외 딱 하나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제출은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또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신고했으면 이 법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 2024년 1월 1일부로 신설돼가지고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잘못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확정된 내용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즉 이 뭐냐면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라고 돼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없는데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도 잘, 국토부는 전화 안 받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 직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을 금방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게 모순이지 않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손님이 임대인, 임차인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는, 신고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는 줘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99%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맨 밑에 명판이 찍혀져 있죠. 누구 개업공개사 이걸? 거기다 그냥 공무원이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그 바뀐 이유를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만약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금으로 2억까지는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 판결문 받으면. 그래서 개업공개사 있을 경우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하나 더 신설됐어요. 올해 1월 1일부로 이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있고요. 요거 405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는 47번.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간에 은밀히 사생활이잖아요.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둘이만 입 닫아버리면, 예를 들면 뇌물죄는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거든요. 그럼 뇌물 주도 줬다는 말 못하잖아요.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거 처벌하려고 하니까 한 명 자진 신고하면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자진 신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밝혀내기가 더 힘들겠죠. 그 자진 신고는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 한 명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그럼 나머지 한 명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상호 불신을 조장하게 해서 저 사람 먼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자진 신고하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렇게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아이 그럴 바에 그냥 다운계약서 적지 말자, 괜히 이래가지고 불안하게 사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진신고제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도입했답니다. 자, 그래서 자진신고 제도가 있는데 단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되는 게 이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는 405페이지에 있는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번부터 3번까지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 이거 하나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1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글자 한 글자 차이에 이렇게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요.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6가지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해주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요거는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해내기 어렵죠. 두 사람 간에 사생활 은밀하게 거래했는데 그거 둘 중에 한 명이 불지 않는 한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그러니까 한 명 먼저 부르라. 그러면은 너는, 예를 들면 매수인은 자꾸 다운계약서 적자 해가지고 적어주고 나서 자진 신고해버리면 된다고요. 다운계약서 적으면 매도인이 좋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다운계약서 적자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5억에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나중에 팔 때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적으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안 생기니까 1억만 다운계약서 적어도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매수인은 다운계약서 적어주고 나중에 자진신고 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은 가급적이면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죠. 괜히 중개보수 뭐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자진신고하면. 다만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면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신고한 사람 완전 상습범이잖아요. 그런 경우 네 번째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근데 제가 부동산 저도 10개를 가지고 있어 봤는데 아무리 팔라고 해도 1년에 3개는 못 팔겠더라고요. 아무리 팔라고 싸게 팔라 해도 안 팔려요. 거래가 안 될 때는. 싸게 판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죠. 실제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 이상 팔았다는 것은 완전 상습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 외국인 특례. 아까 373 기본서 그 용어정이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본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는. 자,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외국 정부,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기관기구, 비정부간기구, 요 7번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거 우리 기본서에 373에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7번
371이구나. 1, 2, 372, 71, 371 그 4에 있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여기 적어놨네요. 이게 371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러면 다시 416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외국인 등 특례인데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단 매매 X, 이 말은 매매는 신고한다 안 한다? 하는데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30일 이내 한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예외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안 하면 60일 이내 300만 원 이하가 되려.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판결, 경매, 상속 이런 것도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 시험에 나왔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취득한 날이, 상속은 죽으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잖아요. 상속인이.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186조는. 자, 그래서 계약 이외의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외국인 계속 보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지금 뭐 여야 지금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중에 외국 자녀들이 외국인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중국적도 가능한가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무슨 그 의사 한 명 외국 사람 비슷한 사람 지금 국민의 미래인가 그 대표 이름 뭐죠 그분이? 인요한인가 그분도 미국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하고 외국 국적하고 같이 가지고 있나 봐요. 예? 65살 이상만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되겠네 그러면. 여자분들은 가능하죠. 그러면 여자는 또 안 돼요. 이중국적 어려워요. 아마 젊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군대 때문에. 근데 그 65세는 뭐 가능한가 보네요. 자, 그래서 계속 보유, 외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면 6개월 이내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법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아닙니다. 그 영주권이 있는 나라는 일본은 시민권이 없어요. 그 제1동포는 우리는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2동포, 제 캐나다동포, 제 호주동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호주 이런 데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호주, 캐나다, 미국은 그 나라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사람이라고요. 근데 일본 영주권 취득해도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뭐 일본 영주권 취득해도 일본에 투표권도 없어요. 그래서 추성훈인가 이런 분들은 일본으로 기화했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 되려고. 안 그러면 뭐 시민권이 없으니까. 자,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리고요. 허가제,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이내. 이게 4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과서 420페이지. 이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부분인데 420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15일 기억 15일인데요. 니은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즉 30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 연장 횟수 제한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군사기지 및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3번 49번에 동그라미 3번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15일 해놓고 가로하고 군사기지 30일 적어놨죠. 요건 30일이고요. 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장 횟수 제한은 없어요.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4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 419페이지. 우리 기본서 419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2의 2가 신설됐습니다. 2의 2. 2의 2를 저는 3번이라고 적어놨네요. 여기에. 교과서 이거 작년에 비해서 바뀐 내용이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지금은 군문명자야.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이 대가리 뭔 대가리로 암기하는 게 좋겠냐. 군문유자야, 군문자자야 뭐 이런 거 해보니까 군문명자야가 명자, 말자 이런 거 여자 이름 같아서 옛날에 자, 아끼고 이 자가 일본식 표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누나들 전부 자예요. 6명이 있는데 누나들이 전부 자자로 끝나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그 명자 암기하라는 이야기에 지금 명자, 명성지, 명성, 시도, 자연유산 이게 옛날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부터 신설됐다고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명성, 시도 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암기 프린터 27번 27번 군문명자야 돼 있죠. 명자야. 그 2번 우리 그 암기 프린터에 정확하게 돼 있네요. 그 저는 지금 여기 좀 2번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했는데 문화재보호법도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요 지금 칠판에는 문화재보호법이라고 적어놨네요. 요거 암기 프린트에는 지금 정확하게 적어놨네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다고.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옛날에는 문화재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군문명자야 이렇게 5군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땅값 비싼 땅이에요. 땅값 안 비싼 땅이에요. 지금 이 땅들은. 용도구역은 공법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장안을 강화만 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강화 또는 완화죠. 근데 거의 99%는 강화입니다. 사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 강화가 대부분이라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전부 무슨 구역 나오는 거는 대부분 사실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에요. 그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싸다 비싸다?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더 싸져요. 다 거의 대부분이 행위제한이라고. 99%는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강화만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99%는 거의 다 무슨 가장 좋은 건 그냥 도시지역 그리고 뭐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요 정도만 돼 있는 게 최고 땅값 비싸죠. 뭐 여기에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 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값은 내려가요. 그만큼 행위제한이 되는 거라고. 뭐 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이런 거 돼 있다고요. 군문명자야
요거 5군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땅값은 싸지만 외국인들이 다 지금 사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는 땅들이잖아요. 지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 제주도 울릉도 그냥 일본 사람이 다 사가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허가 신고 내용을 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요건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 12번. 자,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집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집.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자, 145페이지 허가제도는 쉬었다 하고요. 145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14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보증금 얼마 초과? 6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월차임은 얼마?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기출문제집 145페이지 1번 답은 1번이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네, 3번.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146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외국인 등의 이게 기출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등 용어정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UN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정부 간 국제기구, 외국 정부 다 해당되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다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52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군문 명자야 허가받아야 된다 했죠. 5군데는.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어요. 신고죠. 신고. 허가는 건물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군문 명자야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 받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지금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법 이름은. 이 말도 좀 이게 3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또 한 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가면 되지 2번 허가받고 2번 신고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한번 미리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군문 명자야 이런 지역을 우리나라 사람들 허가받도록 지정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허가구역 지정한 거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지 그 군문 명자의 땅값 올라간다 해서 안 올라간다 했어요? 안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정 안 될 거지만 만약에 이 군문 명자야 이 땅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면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서 한 번 더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받아야 된다 해서 X라고요. 모두 받아야 된다 3번 X라고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외국 시민권 취득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개정 맞죠? 단 한 번이 아니고 연장할 수 있다 했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런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규정이. 그냥 연장할 수도 있어요. 또 암기 프린트 49번의 가로 안에 군사기지 30일 적어놨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지금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가제도에 대해서.